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 문제2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연구 윤리의 필요성과 사회 문제 탐구에서 지켜야 할 연구 윤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회 문제 탐구에서 연구 윤리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볼게요. 사회 문화 현상은요, 인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가 생명공학 같은 분야에 있어서 그런 분야는 인간의 몸을, 신체를 연구 대상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생명 윤리가 지켜져야 하거든요. 근데 사회 문화 현상도 인간의 행위를 기본 단위로 하기 때문에 윤리적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 과정이나 연구 결과의 활용에 있어서도 무엇이 존중되어야 하냐면 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 문제를 연구하는 것은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어떤 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폭력적 게임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요, 연구자가. 그래서 연구 대상자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폭력적 게임을 막 시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중학생들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서 중학생들한테 그런 게임을 막 장시간 시켜버리면 이거는 중학생들의 인권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과정에서도 그리고 나중에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도 그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윤리적 원칙인데요. 우리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입니다. 우리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직성과 진실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을 위해서 위조, 변조, 표절 이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용어가 약간 다른데요. 위조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것을 위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변조는 연구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고 또는 연구 내용과 결과를 왜곡하는 것을 변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표절인데요.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 내용, 결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할 때 우리가 표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절과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뒷부분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구 대상자 및 연구 조사자에 대한 윤리입니다. 여러분 사전에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알려주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목적을 알려주었을 때 이게 어떤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해서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연구 목적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참여자의 동의를 당연히 얻어야 되고요.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해줘야 되고 만약에 중간에 그만두고 싶다 이러면 중도 탈락의 권리를 역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 대상자였던 개인정보 이런 거는 당연히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또 사생활과 익명성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논문을 작성할 때 그 연구 대상자 이름을요, 가명으로 처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다 어떤 연구 대상자들의 관련된 윤리적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 책임인데요. 이것은 연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반인권적이거나 비민주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건데요. 특히 여기서 사회적 약자라든지 특정 집단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연구 결과가 활용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많이 하는 학생이 학교 폭력을 많이 저지른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하면 이 사람들은 학교 폭력을 많이 저지르니까 게임을 많이 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못 나오게 집에 감금시키자. 뭐 이런 식으로 연구 결과를 활용을 한다면 이것은 어떤 인권 중에서도 자유권, 기본권 중에 자유권 침해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는 연구 결과가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네, 그래서 연구를 할 때 지켜야 될 윤리적 원칙을 단계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네, 다음 부분은 표절을 피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인용이고요. 두 번째는 출처 작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고서를 쓸 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따로 선생님이 넣었거든요. 네, 그러면 내용을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연구를 할 때 내용이 일반 상식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일반 상식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문제 정의 배웠죠. 사회문제는 뭐 부정적인 거다 이런 것은 일반 상식이에요. 이런 경우는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외의 내용은 출처를 표시해야 돼요.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 이게 표절에 걸립니다. 그래서 요새는 특히 이 표절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표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표절에 해당되는 경우는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당연히 표절이고요. 그리고 이거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나 문장 구조를 변형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도 표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을 내가 갖다 쓸 때는 무조건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용을 해야 되는데 인용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 인용이고요. 하나는 간접 인용입니다. 이 직접 인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그 아이디어 이런 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전달할 때 직접 인용을 쓰는데요. 직접 인용을 할 때 예시는요. 네, 뭐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하고 그 사람이 쓴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네, 그대로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따옴표 안에 써주면 좋겠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한 칸을 띄고 네, 그 내용을 적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하면 이 직접 인용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 줄을 띄고 따옴표를 넣어주고 하시면 되는데요. 어디서 인용했는지 본문에 써야 돼요. 물론 나중에 출처 표시할 때도 해야 되지만 본문에 쓰는 방법은 저자명을 이렇게 쓰고요. 이게 몇 년도에 그 사람이 썼는지 쓰고 요거는 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에서 따왔는지 이렇게 하면은 직접 인용의 방법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직접 인용보다 간접 인용을 훨씬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간접 인용을 할 때는 그대로 쓰면 안 돼요. 그 내용을 원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일부를 이제 변형시켜서 바꿔서 인용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작과 끝 어디까지를 내가 인용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르바는 배후의 충동을 제2의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돼 있을 때 일단 여기 따옴표 잘못 들어왔고요. 네, 제2의 식민지 이거는 내가 원문에서 가져온 그대로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따옴표를 넣은 거거든요. 근데 원문의 내용을 이 경우에는 변형을 시킨 거죠.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해한 것을 요약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간접 인용도 마찬가지로 인용을 한 다음에 본문에 저자를 쓰고요. 이게 몇 년도에 나왔는지 연도 쓰고 페이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용을 할 때는 직접 할 수도 있고 간접으로 할 수도 있는데 간접 인용을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서는 출처 표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문제에 관련된 보고서를 썼다, 작성했다 하면은 뒷부분에 출처, 내가 어디서 이 아이디어를 가져왔는지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요.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지켜야지만 제대로 출처를 표시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이 출처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이것도 또 따로 한참 교수님들이 강조해서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출처가 뭐 다양한 출처가 달릴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 네 가지만 아마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가지만 살펴볼게요. 먼저 학술지에서 내가 그 글을 갖고 왔다. 이런 경우에는요. 저자명을 쓰고요. 그리고 그 학술지가 나온 연도를 바로 가로하고 써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목이에요. 네, 여기까지 제목을 쓰고요. 선생님이 여기 표시한 거는 이 다음은 부제입니다. 네, 제목을 쓰고 부제목 있으면 부제목까지 쓰시고요. 이거는 학술지 명이에요. 근데 학술지 명은 보시면 선생님이 기울림 이거를 넣었죠. 기울림으로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글자를 진하게 해서 이게 학술지라는 것을 강조를 해줍니다. 학술지 명 쓰고 그 다음에 15권
다시 1, 그러니까 15권 중에서 첫 번째 호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요. 이건 페이지입니다. 네, 해당 페이지 표시하고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여기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는 보이시나요? 네, 여기는 마침표예요. 그리고 제목 다음에도 마침표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마침표죠. 근데 법규 연구 학술지명 다음에는 쉼표예요. 네, 그리고 몇 호 몇 권, 몇 권 몇 호 다음에도 쉼표입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 쓰고 마침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출처를 달 때 주의해서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주의해서 네, 여기는 마침표, 네, 여기는 또 마침표, 학술지명 다음에는 쉼표, 네, 마침표. 네,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단행본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책이에요. 한번 나오는 네, 책, 서적, 네, 그런 것에 대한 출처를 다는 방법인데요. 저자를 쓰시고요. 네, 연도 쓰면 돼요. 그리고 마침표 찍고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 쓰고 또 마침표 찍고 그 다음에 출판사 명을 쓰는데요. 출판사가 창비인데 이 출판사가 파주에 있어요. 그럼 파주 네, 땡땡 찍고 창비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점이 하나 빠졌네요. 마지막에. 네. 그 다음에 번역서를 우리가 출처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요. 번역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자가 많이 알려진 사람이다 이러면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라드브루라는 굉장히 유명한 법철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쓴 책이고 누가 번역했는지 역자를 써주고요. 이건 2005년에 이 책이 나왔다는 거죠. 물론 라드브루는 훨씬 전에 그 책을 썼겠죠. 제목 써주고요. 그리고 서하고 네, 출판사 이름 써주면 됩니다. 여기 약간 오타가 있는데 이거 점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아예 번역서에 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은 번역서의 제목을 원문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몇 년도인지 쓰고요. 점 찍고 그 다음에 영어 제목 쓰고 네, 출판사 옥스퍼드에서 만들어진 거고 네, 출판사명 쓰고 점 찍고 그 다음에 누가 번역했는지 이런 식으로 하고 네, 출판 연도 점 찍고 인권의 좌표 네, 점 찍고 그 다음에 네, 명인문화사인데 서울에 있다 해서 네, 마지막에 점까지 찍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신문 기사의 경우인데요. 신문 기사는 우리가 신문에서 직접 인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터넷 신문으로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그 신문 기사를 인용을 하는 경우에는 제목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제목 쓰고 그 다음에 그 신문이 언제 나왔는지 써주시고요. 그리고 무슨 신문인지 몇 면에 있는지 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 자료예요. 내가 인터넷 뉴스를 봤어요. 그러면 일단 어느 뉴스인지 쓰고 날짜 쓰고요. 제목을 간단하게 쓰시고요. 그리고 사이트 명을 다 적어줍니다. 네, 그리고 이걸 언제 검색했는지 검색일까지 적어줍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뭔가 자료를 가져왔다 이러면 검색일을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최근에 언제 검색을 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네, 여기 인터넷 자료의 경우에는 사이트를 내가 보고 한 거다라고 하면은 사이트 주소를 이렇게 치고요. 검색일이 언젠지 네, 밝혀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출처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 선생님이 이 출처 표시 부분은 여기 약간 네, 오타, 점이나 마침표 이런 오타가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한글 파일로 선생님 블로그에 올려둘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연구 윤리와 이 표절을 피하는 인용 방법과 출처 표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이 표절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요. 나중에 실제로 보고서 쓸 때 출처를 선생님이 이제 학술지 자료를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출처를 아마 달아보시는, 이렇게 써보는 연습을 하실 텐데, 그때 주의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의 어떤 연구 주제인 게임, 과몰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